간추 그 혹시 원작을 좀 봤어요? 제가 그 TV 애니메이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에피소드 하나 정도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도서로는 그것도 한 권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전반적인 세계관에 대해서는 네. 잘 모르겠네. 어떤 원리에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네, 그러니까 그 왜 그리로 소환이 된 건지, 거기에서 왜 그런 미션을 받아서 그걸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룰 왜 100번이고 100점이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무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고 와서 한번 얘기해볼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간츠 5라는 3D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2016년 네. 일본에서 2016년 10월 14일 날 개봉했고요. 한국에서는 17년 5월 11일 날 개봉한 96분짜리 아주 쾌적한 3D 애니메이션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일본과 관계가 매우 좋지 않고 일본의 여러 가지 삽질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일본 여행도 안 가고 유니클로도 안 사 입고 우리 유니클로 없으면 큰일 나는데. 네네. 전 속옷도 사입은 적 있어요. 네. 우리 같이 버리가 시원찮은 애들은 네. 그게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텐텐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이 속 시원하게 볼 수 있는 일본 영화입니다. 왜 이런 시절에 무슨 일본 영화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이 영화에서 일본 도심이 뭐 아주 개 작살나요. 네. 쑥대밭이 됩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네. 그래서 민족주의자분들께서도 요거 한번 보셔도 괜찮을 거다. 네. 사실 이게 베니스 영화제 비경쟁 부분에서 상영이 돼가지고 관객들로부터 굉장한 호평을 받았대요. 박수 막 8분 치고 막 네. 대박 났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뭐 먼저 극찬에 대박 터지고 뭐 했던 작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지는 않아요. 관객 수 어디 보자. 1625명이네요. 아, 그러면은 그거는 영화제 관객 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좀 일본에서는 뭐 대박을 탔죠. 그리고 원작이 이제 당연히 망가인데 뭐 일본에서는 뭐 수천만 부가 팔렸고 네네. 미국에서도 뭐 몇십만 부가 팔릴 정도로 어떤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던 그리고 작품성도 인정받았던 뭐 그런 영화고요. TV 시리즈도 많고 그다음에 영화판 실사판도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제가 봤죠. 아 그래요? 네. 어때요? 볼만해요?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민망해요. 네. 민망하고, 그리고 저도 간츠 시리즈에 대해선 평가만 많이 들은 상태라, 그러니까 만화를 완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쭉 지켜보다 후반부 정도 가면, 완결을 기준으로 후반부 정도 가다 보면, 이거는 네가 초반부에 보던 그런 세계관과 그런 깊이가 아니다. 뭔가 시야가 꽉 확장되면서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이제 듣고서 처음부터 다시 그 태백 산맥 다시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화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영화는 글쎄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실사 영화? 네, 실사 영화. 그리고 간츠 5도 제가 끈기를 가지고 봤는데 간츠 5는 저 개인적으로 이거 뭐 훌륭하더라고요. 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보여준 생각 없고 맥락 같은 거는 따질 필요 없지만 그 진짜 쫄깃한 액션 있잖아요. 그런 면에 사족이 중간중간 많이 붙은 그런 버전 정도 돼요. 근데 액션도 훌륭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일본 어떤 성인지성이라든가 성평등이라든가 어떤 사회 제도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거 정말 쓰레기잖아요. 근데 아니메는 강국이더라고요. 진짜 어떤 축적의 힘? 이거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카메라 앵글이라든가 연출 같은 거 보면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앵글이 그 후반 도톤보리 그에서 그 글리츠 네온 사인 앞에서 거대 로봇과 그 몬스터랑 싸울 때 거대 로봇 옆구리에 찬 칼이 쭝쭝쭝쭝 확장되면서 길이가 엄청나게 길기가 떨어지는데 그 카메라가 그 칼자루 맨 아래서 둥둥둥둥 내 눈앞으로 내려오는 칼자루를 보여줬을 때 역시 아니메 이거 진짜 축적의 힘이구나 라는 거를 물을 탁 치면서 느낄 수 있게 하는 작품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확실히 일단 물적 토대가 있어야 돼. 네네. 그 양쪽 토대가 있어야 네. 질적인 도약이 일어나지. 네. 이 뭐 갑자기 뭐 김연아 나오나 갑자기 그러게요. 가끔 나오대. 나오니까. 박태환 뭐 갑자기 나오나 네. 나오대. 그리고 저는 이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되게 좀 관대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봤던 게 그 원서스 멀티 유즈에서 네. 만화 한 권 가지고 소설도 네. 만들고 얘들 뭐지 뮤지컬도 만들잖아요. 네. 얘들 뮤지컬도 만들고 애니메이션 OVA 극장판 뭐 3D 뭐 영화 실사까지 만드는데 대부분 원작 곁다리에 이후에 나온 애들은 원작 마니아들을 위한 서비스 상품 정도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뭐 어떤 거 큰 세계관이라든가 중간중간 듬성한 건 많아 있겠거니 하고 봤는데 액션 씬이라든가 그 정성이 엄청 들어갔어요, 네, 일단. 맞아요. 네. 기술력 하나만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역대 일본 3D 애니메이션 중 최고의 평가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진짜 수긍이 갑니다. 네. 제가 일본 3D 애니메이션 중에 진짜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파이널 판타지 7인가 였던 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보고 굉장히 놀랬고 네네. 또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걸 하나 만든 건 제목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진짜 옛날 곰플레이어로 영화 보던 시절에 영화 한 편에 500메가 정도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던 3D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인조인간 여자아이를 어떻게 하는 뭐 그런 영화였는데 어떻게 하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애매부호하게 끝나면 애매모호하게 끝나면 이거 N번만 가요. 그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되게 감탄했거든요. 네네.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디즈니에서 나오는 3D 애니메이션 보고 감탄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좀 이상하다는 생각만 했었지. 특히 최근에 뭐 라이온킹 이런 거 진짜 이상하대. 근데 이거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몇 년 됐잖아요. 또. 네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되게 훌륭한 되게 훌륭하다고 느낀 시점은 좀 지났어요. 요즘에서 보면. 근데 당시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막 우리가 얘기하는 막 광원 효과라든가 어떤 물론 이런 거를 떠나서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귀엽고 뽀송뽀송한 그 질감과는 전혀 다른 칙칙하고 그러면서도 살짝 현실감이 있는 그런 질감이 되게 어두운 분위기랑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일단은 보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때깔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먼저 이제 작품 소개를 좀 해드리면 평가부터 먼저 했는데 작품 소개를 해드리면 배경은 뭐 현재입니다. 현대고 이 세계관은 굉장히 독특한데 그걸 좀 얘기해줘요. 네, 갑자기 그 일본 곳곳에 괴수들이 출현해요. 거대한 뭐 덩치를 가진 괴수도 있고 그냥 사람 정도 크기의 괴물 아니면 사람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괴물들이 갑자기 출몰해서 사람들을 해쳐요. 왜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원작상에서는 그렇게 출몰하는 그 괴물들을 성인이라고 부른대요. 네, 저기서 에반게리온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그 괴물을 사도라고 네네. 부르는 것처럼 네. 그게 신의 사도였죠. 네네. 그렇죠. 우리는 적이라고 악마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괴물이 갑자기 출몰하고 이 괴물이 출몰할 때면 검은 수트를 입은 일군의 무리들이 나타나서 이 괴물들과 싸워요. 처음에 맨인 블랙을 표절한 건가 보네요. 네. 이 원작이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네. 근데 그래서 그게 뭐 이 일군의 무리, 검은 수트의 무리들이 누군지는 아무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세계관이 있고요. 이 주인공 카토가 현재 17살, 우리 나이로 18세쯤 되겠죠, 고2. 초등학교 4학년 동생과 둘이 살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오래전에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소년 가장이죠. 카토가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쿄, 여기는 도쿄입니다. 이 도쿄에 나타난 묻지마 살인범이 이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을 칼로 찌른 거예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다 도망가죠. 막 경찰 불러 하면서 다 도망가죠. 칼에 맞은 사람은 막 도와달라고 신음하고 있어요. 묻지마 살인범은 보이지 않아. 어디로 도망갔는지 사람들에 섞여서 아니면 숨어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그 플랫폼에서 우리 주인공 카토가 자기도 무서운데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죠. 그 순간 그 옆에서 숨어있던 묻지마 살인범이 나와서 이 카토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카토가 죽었는데 갑자기 하면서 눈을 이렇게 딱 떴더니 웬 원룸 방에 와 있는 거죠. 네네. 한 2000에 한 진짜 70 될 것 같죠? 그래도 뷰가 좀, 네. 뷰가 있어서 100 이하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런가? 네. 일본은 비싸니까 더. 일본이 더 비싸진 않아. 우리가 더 비싸. 그래서 보니까 그 주변에 그 검은 수트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릴리 프랭키와 흡사 비슷해 보이는 웬 중년의 아저씨가 빼짝 마르고 이 아저씨가 안심시키면서 너는 죽었고 우리 모두 다 죽었어. 죽은 다음에 여기로 오는 거야 라고 알려줘요. 네, 죄송하지만 저희 연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연배라서 감정에 이입이 되면서 저 정도로 정말 쓰레기 취급하고 있나 다른 젊은 층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 설명을 듣자 하니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 세계로 오는 거예요. 이 세계는 현실 세계와 별도로 있는 세계는 아니고 현실 세계와 같이 있는 세계인데 이 세계로 와서는 그다음부터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세상에 괴수들이 출몰하고 괴수들이 출몰하면 2시간 동안 그 괴수들을 모조리 다 사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2시간 동안 사냥을 다 못하면 수트를 입은 모든 전원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어떤 중간계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2시간 안에 다 죽이면 포인트 계산이 돼요. 그래서 포인트, 내가 활약한 정도에 따라서 몇 포인트씩 주어지고 그 포인트를 100점까지 모으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고급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 무기나 수트를 업그레이드 하든지 아니면 죽은 동료를 되살리든지 아니면 기억을 지우고 현실 세계로 되돌아가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게임인지 현실인지 모를 어떤 환상적인 세계에 이 주인공이 오게 된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은 도쿄인데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지역은 괴수들이 출몰했다라는 시그널이 방 안에서 울리게 되고 이분들이 얼른 수트와 무기를 장착하고 공간 이동을 해서 괴물이 출몰한 지역으로 갑니다. 그 지역은 바로 오사카예요. 네. 그래서 간치 5의 5가 이 오사카의 5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길 왔더니 그동안에 보았던 괴물들하고는 좀 잽이 안 되는 훨씬 더 강한 괴물들이 대규모로 나타난 거예요. 간치 Y 한번 나와서 연남동에서 한번 좀 쓸어서 퇴근할 때 좀 편하게 가게 좀 해주셨으면 간치 Y 하면 뉴욕. 뉴욕인데 왜 Y예요? 욕. 네. 원래 이름이 욕시잖아요. 원래는 욕. 네. 그래서 이 도쿄 팀은 사실상 실력이 떨어지는 팀입니다. 이 팀을 리드하던 공격력이 좋았던 리더는 이 전의 전투에서 팀원들을 위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팀원들을 살리고 그래서 지금 남은 애들은 쩔이고 하나 좀 그나마 잘 싸우는 애가 있는 애는 되게 이기적이어서 이렇게 투명 인간으로 변신해 있다가 맨 마지막에 보스 몹을 이 죽기 직전에 나타나서 걔를 탁 죽여서 그 점수만 먹고 빠지는 중2병 걸린 중학교 2학년이죠. 중2병 걸린 중학교 2학년 애인데 좀 얍삽이죠. 게임 세계에도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 얍삽이가 하나 있고 그래서 전력에 도움이 안 되고 여기 있는 그 릴리 프랭키 닮은 아저씨나 아니면 아이돌 출신 여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얘네들은 공격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레벨도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민이죠, 양민. 네, 거의 양민이에요. 근데 여기 왔더니 막 괴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막 다 힘도 엄청 세고 이런 애들이 쏟아지는 거였어요.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도망만 다녀야 될 판인 건데 그런데 우리 주인공 가토는 원래 심성이 남을 도와주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도망 다니다 시간 2시간이 가면 어차피 다 죽으니 누군가는 나서서 저거 괴물들을 해치우지 않으면 결국엔 다 죽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전투에 자꾸 나서게 되죠. 그래도 뭐 불가항력입니다. 초보자고 오늘 처음 들어온 초보자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때 나타난 1군의 검은 수트의 군단 네. 굉장한 고가 장비들과 엄청난 실력들로 무장하고 있죠. 1거의 이 괴물 부대들을 휩쓸어요. 그러더니 비웃습니다. 너희가 도쿄에서 온 팀이냐 하면서 비웃어요. 얘네들은 막 무기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막 네. 장비도 좋고. 네. 그러던 와중에 요번 미션에서는 한 번에 100점짜리 얘를 죽이면 바로 100점을 얻을 수 있는 보스 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강하길래 100점이냐. 그러던 와중에 그 드디어 100점 보스가 나타납니다. 네.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네네. 돼서 나타나죠. 여기 이 오사카 팀에도 몇 번의 100점을 모았던 멤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이 사냥의 전투에 중독이 돼서 현실로 돌아가지 않고 그 100점으로 계속해서 자기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어떤 고인물 그리고 고수들이 있는데 그 고수들도 축풍 낙엽으로 떨어지는 거죠. 간지는 엄청나죠, 근데. 네, 간지는 뭐 대단하죠. 거기에다가 또 전설로 여겨지는 100점 7회 클리어의 전설남 오카 하치로라는 인물도 있어요. 전설의 남자예요. 이 사람조차도 상대가 안 되는 최고의 보스 몹이 등장한 겁니다. 남은 시간은 불과 몇 분. 우리 팀에 그나마 좀 싸운다는 얍사비 그놈도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간 큰 부상을 당했고 오사카 팀은 전멸. 남은 거라고는 공격력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여자캐 2명과 오늘 처음 온 초보자 우리 주인공 카토만 남은 거죠. 과연 풀업 끝판왕인 괴물에 맞서서 이 카토는 팀원들과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점점점. 제가 여기서 처음에 받았던 인상은 모 회사에 있을 때 왜 모 회사라고요? 그냥 한번 두지. 지금 이 회사 말고 LG 있을 때?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있을 때 아무튼 간에. 근데 그때 청주 본사에서 사람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LG 본사가 청주에 있습니까? 아니요, 뭐 아무튼 그 비슷한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 지사보다 청주에서 사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홍대 사니까 또 오면 또 내가 친절하게 안내해야겠다. 어떻게 하고 보려고 근데 개 블링블링 간지나는 걸 올라왔는데 난 도쿄에서 왔는데 오사카 애들이 왔는데 개 간지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대사로도 있죠. 네. 요런 느낌. 오사카는 물론 무시할 만한 도시는 아닙니다. 물론 대도시고. 근데 일본 내에서는 그 오사카 지역을 좀 무시하는 게 있대요. 어쨌든 일본 그 제2의 도시잖아요. 도쿄와 쌍벽을 이루는데 오사카 사람들은 뭐 다 코미디언이냐? 오사카 출신 코미디언들이 또 많이 배출이 됐고 또 오사카 그 사투리 자체가 또 우리 그 일본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좀 뭐 코믹한 억양을 쓰나 봐요. 그래서 요 애니메이션에서도 좀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뭐 말투는 좀 다른 것 같긴 하던데 일본어를 잘 몰라서. 근데 그래서 그 오사카 사람들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무시하거나 좀 약올리거나 좀 웃긴 사람들로 여기는 좀 이런 게 좀 있다고 하는데 개 불링불링. 네, 저도 그 비슷한 얘기를 들은 건데 그 일본에서 보편적인 칭찬은 카와이 귀엽네잖아요. 여기 오사카의 칭찬은 오모로이 재밌네. 야, 웃기네! 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처럼. 그래서 여기 최종 보스가 나올 때 존나 웃긴 모습으로 나왔나? 그런 거죠. 뭐, 아무튼 간에, 그 블링블링한 애들이 올라옵니다. 그때 느낌이 새록새록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엄청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랄까? 모든 게 다 있어. 일단 전대물 하나 있죠. 그 거대한 괴수가 나타났을 때, 또 이 전설의 남자 7회 클리어의 전설의 남자가 또 자기 장비 존나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거대한 로봇 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 그 전대물 특촬물 되게 느린 동작으로 막 싸우잖아. 건물들 사이에서 막 건물들 막 부러져 나가면서. 야, 그 장면에서는 또 그 전대물인데 전대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좀 유치하게 생각하잖아요. 전대물은 이제 일단은 쫄쫄이 입는 거죠. 쫄쫄이 입고 그다음에 이제 가면 라이더 같이 또 뭐야 고질라 특촬물. 전대물은 그거죠. 전대물을 특촬을 하죠. 전대물을 특촬. 근데 어쨌든 고질라 아니면
아니면 뭐 울트라맨 이런 데서 보면은 막 건물 막 때려 부시면서 싸우는데 네. 좀 유치하잖아요. 우리가 네네. 볼 때는. 그건 또 인형 탈 쓰고 하니까. 네. 근데 와 여기에서는 그 어떤 동작 근데 확실히 그 어떤 무게감 물리감은 잘 안 느껴지긴 하더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운드가 또 약하고. 네. 근데 어쨌든 그 장면 전대물 특촬물스러운 장면들에서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고. 옛날에 그 뭡니까? 그 헐리우드에서 만든 그 로버트 거대 로봇 싸고서 그 괴수들이랑 싸우는 사이즈 매러. 퍼시픽님? 네네네 퍼시픽님 그 느낌도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전대물 특촬물. 그 재미가 하나 있고. 근데 뭐 그거는 메인은 아니에요. 네.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또 하나는 이제. 자, 근데 그 정도면 충분히 봤어. 네. 저는 그렇게 다 생각해요. 봤어, 다 봤어. 진짜 멋있어요, 거기서. 게다가 그렇게 물론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씬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로봇 관절이라 이런 구동 부위에 대한 메커니즘 같은 것들 되게 공을 많이 들였고 일단 공 들인 걸로 얘기하니까 그 몬스터 하나하나가 디자인이 다 달라. 크기부터 해서 와, 거기 그 공을 많이 들였어요. 오사카 골목에서 네. 도톤보리 떼거지로 골목에서 몰려오는데. 떼거지로 막 몰려오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귀여워? 요괴들이. 그러니까. 옹 하면서 막 뛰어오는데 애들이 엄청 귀여워. 그거 막 학살하는데 좀 뭐랄까 좀 안쓰럽기도 하더라고. 요괴들이 그 네. 오사카 팀에게 막 학살 당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아무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맨 있죠. 네. 여기 아이언맨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이언맨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떠올라요. 네네. 그래서 액션 씬 같은 게 전투 장면 같은 게 굉장히 재밌어요. 잘 멋있게 연출이 돼 있고 한 가지 좀 단점은 이 주인공의 액션이 나오는 그 장면에서는 좀 너무 군더더기가 많아. 너무 망설이고 있고. 저도 이 얘기만큼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열혈로 대변되는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주인공들 있잖아요. 어떤 긍정적 막무가내 있잖아요. 야 무조건 정의, 스트리트 파이터의 류 같은 애들, 의리, 김보성 같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좀 이런 납작한 애들 있잖아요. 저희 만화를 다 안 봐서 그 캐릭터가 얼마나 단면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양반들이 정의를 구현하는 게 정말 정의 외치는 캐릭터지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 영화를 보면서 바로 증명이 됐어요. 뭔가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순간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 손가락에 있는 에너지,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손가락에 있는 에너지도 입으로 이동을 하나 봐요. 말만 해.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데 아니 어쩌면 좋아. 아유 바보 같은 놈. 그래도 저기서 저렇게 싸우고 있어. 아직도 싸우고 있는 이걸 어쩌지 할 때 방아쇠 3번 당겼으면 그러니까. 끝날 수 있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많아요. 그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보면은 정의 구현하는 캐릭터들이 그 기술을 쓸 때 아디오겐, 워리어겐 하면서 자기가 쓰는 기술을 상대방한테 알려주잖아요. 상대방이 그걸 들으면 내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의감들이 얘들이 입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막 총만 겨누고 있고 빨리 쏴야 되는데 여기 그냥 주저리 뭐 빨리 피하란 말이야 뭐 어쩌지. 아니 계속 총을 겨누고 있고 말만 해.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조금 눈에 거슬리는 장면이 좀 있긴 한데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저는 스토리도 괜찮고 나름 반전도 있어요. 네, 나는 반전. 그 반전이 가슴 뭉클하더라고 나는. 그 반전이. 그 마지막에 이 간치 주인공인 가토의 뒷이야기 자신은 모르는 뒷이야기가 이제 밝혀지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래서 어떤 후속작을 암시하는 수도 있어요. 그 장면에서는 좀 뭉클하더라고요. 눈물 한 방울 찔끔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외에 스토리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세계관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각 캐릭터 디자인들도 장난 아닙니다. 요괴면 요괴, 그 다음에 여기 여자 캐릭터면 여자 캐릭, 아주 그냥 막, 그 대사 중에 여기 멤버 중에 하나가 아이돌 출신이니까, 그 여자애가 굉장한 그 글래머,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글래머 몸매를 갖고 있는데, 이 수트가 몸에 딱 달라붙는 수트다 보니, 이 가슴이 굉장히 강조돼 있고, 그 의도적으로 가슴의 무브먼트를 상당히 강조해서 그렸어요. 또 움직일 때. 그 승부먼트라고 하죠. 네네네.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그렸는데,
애니메이션 대사 중에 그 건들건들 오사카 팀이 처음 얘네를 만났을 때, 레이카상 아닌가 하면서, 오, 가슴 엄청 크다, 엄청 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네네. 그럼 여자아이가 어떤 그런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있는데, 아니, 캐릭터 디자인 가슴 그렇게 크게 그려놓고, 가슴 크다, 가슴 커 하면서 그거를, 막 뭐라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성적, 신뢰되는 발언들을 이렇게 하는 캐릭터를 등장을 또 시키고, 그놈을 나쁜 놈인 걸로 묘사를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애초에 그런 가슴을 그렇게 디자인 크게 하지 말든가. 왜 이렇게 그거 가슴이 이렇게 막 출렁거리는 무브먼트를 그렇게 정교하게 그려놓고 나서,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몇 세입니까? 이거 저 18세 이하겠죠. 잔혹하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면,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성적인 비하라든가 성적 특징, 남의 외모의 특정 부위를 가지고 거론하는 요런 파트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러면 그렇지 하는 폭력이 가다가 급정거하는 농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물론 뭐 청부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없어서 제동하는 게 없이 그냥 뭐 성공성공 잘리고 그냥 피실갑되고 이런 좋습니다. 면이 사실 누구나 조금씩 바라잖아요. 그렇지. 네, 아니, 시원해. 그러니까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것들이 그 흥행을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네.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 그 연령층을 이렇게 낮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서 많이 삭제되니까 어떤 목마름 이런 게 있어요. 네, 그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가 잘 긁어주는데. 네.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뭐 그냥 서걱서걱 그냥 막 아낌없이 그냥 팔다리 다 잘려주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정교하게 묘사는 됐지만 그렇게 또 잔혹해 보이진 않아요. 그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게다가 주로 그 다른 영화들 어떤 그 잔혹성 같은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저렇게 야 목상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이렇게 죽는 거지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영화에서는 중심 인물 메인 캐릭터들은 그렇게 잔혹하게 죽지는 않아요. 대부분 총 맞아 죽거나 가슴에서 피가 조금 흐르는 상태로 죽거나. 근데 여기에는 그 주인공이랑 썸 타던 그 여자분이랑 뭐 그분은 거의 2분의 1 동광이 나잖아요. 그리고 주인공 격인 친구도 뭐 양다리 잃고 뭐 그런 발목질에 맞은 것처럼 그런 거 뭐해서 어떤 그런 잔혹성 제동이 없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개고생하는 거 보고 나서 이 영화 말미에 뭐랄까 꽤 숨가쁘게 달려왔지. 굉장히 숨가쁘거든요. 숨가쁘게 달려오고 영화 말미에 이제 게임 클리어한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그 원룸에 모여서 각자의 집으로 이제 돌아갈 때 그 막 뛰어가는 주인공을 보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젠 정말 성장했겠구나라는 게 저렇게 개고생했으면 레벨업 한 2, 3은 했을 거야. 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어차피 또 올놈인데 제가 뭐 인성을 보아하니 거기 백정곡이다 참 득템이나 하지. 이거에 이 원작자가 오쿠 히로야라는 사람이 원작자인데 이 작품 간츠 5를 보고 내 인생의 작품이다라고 극찬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 이거 저기 청출어람인가봐. 만화보다는 안 가봐 이게. 그러니까 만화는 못 보신 거죠? 못 봤죠. 이거 저는 이 간츠와 관련된 시리즈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이거 하나만 딱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면 TV물도 좀 쭉 찾아볼까 좀 생각 중이에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애니메이션 아니메 1편인가 봤는데 작화가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고 그냥 만화책을 보시는 게 만약에 보실 거면 그리고 그럴까요? 영화는 좀 민망하긴 한데 영화가 2편이잖아요.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수긍은 돼요. 이거 요런 스토리를 요렇게 영화에서 이렇게 연출했구나 이렇게. 좀 영화는 좀 전대물 느낌이 진하게 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영화 그 CG 기술이라든가 옛날부터 특촬물을 쭉 쳐야 했던 또 양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 누적 축적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민망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또 이 영화에서 그 어떤 연출이 굉장히 좋다는 게 그 최종 보스가 처음에 그 술 취한 왜소한 땡중의 모습으로 나왔다가 그 점점 이제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가잖아요. 네네. 땡중의 모습일 때, 땡중은 뭡니까? 아무튼 뒤에서 그 오사카 팀이 얼굴을 딱 움켜쥐잖아요. 그 땡중의 얼굴을. 그때 손가락 사이로 무슨 이렇게 두부가 으깨지면서 쑥 이렇게 빨려 나오는 아니면 뭐죠 그런 거? 그거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쭉쭉쭉 찐득이, 만득이, 뭔득이 뭐 이런 차를 이렇게 쭉 가는 물풍선이 손가락 사이로 쭉 빠져나오는 것처럼 슬라임이 빠져나오는 것처럼
눈이 이렇게 쭉 밀려서 빠져나오면서 그 눈이 젖꼭지화로 바뀌면서 어떤 여성의 유방으로 변해가면서 여성의 나신이 수백 개가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거인으로 변신하잖아요. 그 장면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 연출이. 정말 뭔가 일본스럽다. 그리고 이 덕후들이 모여서 만든 거다라는 게 그대로 느껴지는 게 우리 옛날에 플라이팅 슈팅 게임이라고 하죠. 비행기 슈팅 게임. 막 100원 오락실에서 100원 넣고 지금 오락실 있나? 아무튼 100원 넣고서 비행기 막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쭉쭉쭉쭉 종스크롤로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보스를 만나면 얘가 총알을 아무리 쏟아내고 특수무기를 쏟아내도 조금씩 한 겹 장갑이 떨어지지만 죽진 않고 좀 있다가 한 중간 정도 지나면 갑자기 덜컹덜컹 하면서 로봇으로 변신하잖아요. 다른 면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스가 계속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게 옛날 그 오락실에서 하던 그 풋풋했던 기억도 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땡중이 그 주인공 캐릭터들 사이로 진입하면서 저쪽에서 총총총총 거리면서 낮은 키로 채 150도 안 되는 키로 걸어오잖아요. 그때 오시면서 이자카야님 같은 소리를 하면서 거기서 오는데 제가 그 장면에서 정말 얼마나 웃었던지. 근데 그 포스가 있어. 그렇게 뭔가 땡중이 하면서 오는데 오사카 팀의 에이스가 그 칼로 촥촥 하는데 그 장면도 그렇고 어쨌든 여기에서 가끔씩 어떤 영화들 보면 최종 보스의 카리스마가 너무 떨어져서 좀 험한 영화들이 꽤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최종 보스는 정말 최종 보스다. 처음에 딱 뵙는 순간 저쪽에서 걸어 나오시는데 저건 공경해야 될 노인이다라는 게 너무 느껴져요. 싸우면 싸울수록 진짜 공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볼만하고 추천할 만한 영화인데 요거를 보면 안 되시는 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내가 일본은 너무 싫어서 일본어만 들어도 내가 쥐가 난다 하시는 분들 요거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 임산부 및 노약자 나는 공경을 받고 싶은 노약자 이런 분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엔 청불로 판정받았대요. 그래요? 네, 청불로 판정받았으니까 그러면 미성년자 분들에게는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미성년자가 봐야 되는 솔직히 문화상품인데 의협심이 또 이런 걸 보면서 키우고 좀 그래야지. 게다가 어떤 이건 하지 말래요. 안 할래요. 뭔데요? 네.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여체라든가 나신을 이미지로 접하거나 이런 것에는 어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시키고 그리고 이미지를 소비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소비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생산되는 이미지도 생산됐는지 출처도 모르고 누군가 어떤 강압에 의해서 생산된 영상물이거나 사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CG니까. CG니까. 건전하죠. 건전합니다. 비교적. 네. 이게 이제 원작에서는 이게 최초에 이제 사망 후에 이 중간 세계라면 중간 세계인 요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망하는 게 주인공들이 왜 사망하냐면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해서 간다. 일본에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일본에서 기일이 되면 꽃을 헌화한다는 지하철 의인 누구죠? 우리 유학생 이수연 씨. 이수연 씨. 이수연 씨 사건이 이게 하나의 모티브로 해서 캐릭터들이 좀 형성된 게 아닌가.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도 앞뒤 모를 어떤 의협심 같은 게 있잖아요. 자기도 무서워하면서도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게 좀 처음에 좀 바보 같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저런 사람이 어딨어. 저도요. 그런데 영화를 딱 보게 되고 얘가 겪는 그 고난 고통들을 싹 본 다음에 마지막에 뛰어가는 저기를 보면은 이게 그런 사람들 보고 바보 같다고 욕할 게 아니라 도와주질 못한 망정 욕할 게 아니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럼 또 그런 사람들 이렇게 약 올리고 비웃던 제가 또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부끄러워하자고요. 오늘만큼은 저도 의협심 있게 뭘 해볼까? 왜냐하면 그런 캐릭터들이 가령 어벤져스 같은 데 보면 거기서 캡틴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시원하고 얼음 둥둥 띄운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중에서 제일 납작하고 조금 바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열혈, 정의, 의리. 그렇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왓챠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두 양쪽의 자막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다 봤는데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왓챠 쪽 자막이 좀 난 것 같고 네. 하지만 화질은 넷플릭스가 조금 더 난 것 같아요. 아, 네, 그거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어디서 들은 정보인데 넷플릭스는 사파리보다는 엣지에서 보는 게 더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서 엣지에서 보는 게 더 고화질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넷플릭스를 왜 엣지고 사파리고에서 봐요? 그럼 어디서 봐요? 일단은 뭐 핸드폰으로 볼 때는 뭐 네. 앱이 전용 앱이 있으니까 네네. 앱이지만 네네. 저기 모니터로나 TV로 볼 때 네. 얘기하는 거. 네, TV로 그러니까 볼 때는 모니터로 볼 때. 모니터로 안 보고 TV로 봅니다. TV로 볼 때는 어떻게? TV에 앱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그래요? 앱이. 예. 난 또 걱정해줘가지고 얘기해줬네. 저는 항상 모니터로 보니까. 모니터로. 아니 그러면 크롬은? 네? 크롬은 그러면 그보다 화질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엣지보다. 사파리랑 크롬이 동급이고? 그것까지 사파리라고요. 모르겠는데 저도 왜냐면 그 브라우저 몇 개랑 그 DPI를 제가 듣기는 했는데 보긴 했는데 일단 엣지랑 다른 브라우저 뭐가 그럼 사파리 말고 그게 일단 최적화됐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그러면 엣지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아니죠. 겁니까? 익스플로러는 이제는 아니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시대의 유물이니까요. 아니 그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엣지로 보는 엣지 모르는 분 계실까? 엣지 있게. 엣지. 설마 윈도우 깔면 깔리는데 아직 97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있을 수 있죠. 그 엣지로 보시면 화질이 조금 더 낫답니다.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네. 저는 4K TV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럽네요. 그래서 4K 요금제 만 얼마짜리 쓰는데 4K 컨텐츠가 몇 개 없어요. 그래요? 몇 개 없어. 넷플릭스 자체. 네, 몇 개 없고 그 집안에 들어오는 그 케이블 요금제 또 얼마짜리 쓰느냐에 따라서 최소 500메가짜리 이상을 써야 요즘 뭐 1기가 요금제도 많이 쓰시는데 그 써야 그 4K 영화를 컨텐츠를 볼 수가 있대요. 안 그러고는 그냥 FHD 화질 정도로 조정돼서 나온다는. 네, 뭐 그래서 양쪽에서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양쪽에서 한 번씩 다 보시고. 요거 추가 정보로 제가 하나 요거 주세요. 드리는데 뭐냐면 그 오사카에서 영화 배경이 되는 오사카 그 도톤보리 거기에 그렇게 하얀 러닝셔츠 입고 이렇게 만세하고 있는 오사카 명물 네온 사인 있잖아요. 글리코네인. 그 글리코가라는 회사가 그 우리나라의 그 빼빼로가 일단은 빼빼로가 오리지널이 아니라 빼빼로가 일본 제과업체 상품 포키라는 걸 베낀 거거든요. 근데 그 포키 만드는 회사가 요 글리코랍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까지 몰랐네. 나는 글리코맨이 저긴 줄 알았어. 저기 무슨 전기 코드 만들고 이런 회사인 줄 알았어. 코가 들어와서 아니 왠지 이게 마라톤 하는 사람이잖아. 그 캐릭터 자체가요. 네. 그런 어떤 뭐 오래 뛰고 뭐 건강하고 뭐 이런 거 뭐 왠지 전자제품 이런 느낌. 전 과자 먹을 때 그런 자세 취하거든요. 좋아서. 여기서 보면 막 이 도톤보리가 막 아작이 나는데 아주 그냥 속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 그 길 심취해 계신 열혈 또 청취자분들 계시다면 또 이거 보면서 속 시원하게 스트레스 해소해도 좋겠네요. 점수를 준다면? 저 이거는 3개 반 줘야죠. 3개 반? 난 4개인데. 저는 4개 드립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간치 세계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거나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간치 요 애니메이션만 보게 되면 스토리 자체는 뭐 허접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근데 보면서도 이게 이면에 뭐 어떤 또 원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리즈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 거예요. 보시면서도. 그냥 있겠거냐 하면서 이거 액션만 본다고 생각하세요. 게임한다고 생각하세요. 액션만 봐도 사실 액션만 보는 영화긴 한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간치 5를 소개시켜드렸고요. 5가 그 알파벳 5입니다. 오사카의 5. 다음에 다른 영화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도도선이었습니다. 간츠 5